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테슬라 유럽 실적이 별로인가 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4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1위, 테슬라가 2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주는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전체가 좀 빠집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래 한 1시간, 2시간 전, 오늘 장 초반에는요, 이 다우도 이 S&P도 나스닥도 다 상승 중에 있었는데, 자, 지금 갑자기 돌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우가 0.18 빠지고 있고요. S&P도 0.18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0.17입니다. 그래 크게 빠지는 거 아닌데, 근데 지금 이 선물 시장이 원래 나스닥이 0.18 이렇게 플러스로 계속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갑자기 바뀌었는데, 자, 근데 지금 이게 오락가락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염려할 수준은 아닌데, 항상 지금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테슬라는 이 선물 시장이 빠지더라도 계속 요즘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밀렸는데 지금 현재 468 정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는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내일 또 지켜본다면 그렇게 지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가 $70입니다. 자, 오일 $70 늘 변함없죠. 자, 10년물 금리가 지금 제일 걱정이죠. 4.613%입니다. 자, 4.6까지 올라가서요. 이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6이면요. 정말 높은 거예요. 유일하게 걱정거리가 이겁니다. 자, 이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데이터로 나타나야 돼요. 물가가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쯤에도 어느 정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연말이라서 워낙 또 소비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 일단, 내년 상반기에 뭔가 또 데이터가, 이게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요. 결국, 이 10년물 금리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이 10년물 금리는 이제 이 트럼프가 금리를 관세를 매겼을 때에 물가가 상승 압박받아서 결국 금리가 내년에 이게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잖아요. 이 트럼프가 take over the government 하고 나서 내년 한 상반기 여간에 뭔가 데이터들 나오고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 이 10년물 금리의 변동이 결정되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부동산도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먼저 날라들었는데요. 자, 지금 그 24년, 23년, 22년, 21년에서 지난 4년 동안 올해를 포함해서요, 자, 가장 많이 개인들이 사모은 주식들에 대한 순위가 공개되어졌습니다. 자, 일단 올해 24년도 맨 위에 첫 번째 거 우리 핑크빛으로 제가 체크한 거, 자, 보시면요 1위부터 5위까지 나오는데, 자, 24년도에 1위는 엔비디아가 차지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29조 원 정도입니다. 자, 그냥 30조 원 정도죠. 물론 환율로 계산하면요 대략 한 40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해서 합니다. 그 대략 한 30조 원 가량, 29니까 이 300억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엔비디아가요. 그러니까 가장 많고요. 그리고 스파이죠. ETF입니다. 이게 15조 정도. 자, 그리고 테슬라가 14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요, 엔비디아가 1등, 그리고 테슬라가 3등 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항상 스파이나 QQQ가 항상 이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게 되죠. 자, 그리고 23년도 보세요. 작년에는요, 테슬라가 또 당당히 빨간색 이 막대기를 보세요. 이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또 48조 원. 이 테슬라가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작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또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 테슬라가 가장 낮게 떨어졌었죠. 2023년도 1월 첫 주에
급상승하기 직전에까지 사실은 22년도 말부터 해서 23년도 첫 주까지는 뭐 테슬라가 거의 대폭락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먼저 치고 나가고 엔비디아가 따라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엔비디아가 완전 AI 바람을 타버리고 하반기하고 올해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사실 먼저 상승하니까 테슬라도 싸다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사서 들어와가지고 48조 원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뭐냐면 작년에는 스파이죠. 그 스파이는 항상 지금 올해도 2등, 작년에도 2등입니다. 그리고 QQQ 보세요. 이게 이제 나스닥이죠. S&P, 스파이는 이제 S&P 500 그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15조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요. 24년과 23년도에 엔비디아가 제가 이때 계속 말했잖아요. 엔비디아 22년도부터 말했으니까 엔비디아 넘버 2, 테슬라 넘버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순위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요. 이 테슬라가 1등, 엔비디아가 4등. 24년도는 엔비디아가 1등, 테슬라가 3등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보세요. 아래쪽에 파란색 보게 되면 자, 22년도는요. 이때가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스파이가 27조 1등으로 올라갔어요. S&P 500 지수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때가 고금리 상황으로 올라가는 게였죠. 초고금리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지향적으로 가잖아요. 스파이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수 투자. 자, 그리고 테슬라가 1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고금리 상황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2등이에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요. 24, 23, 22 정말 가장 많이 사모은 주식이죠. 그리고 QQQ 보세요. 16조 원. 그리고 애플이 15조, AMD가 10조입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때는 22년도에는 엔비디아가 보이진 않죠. 근데 이때 보시면요. 지금 QQQ나 애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이 계속 좋았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주식.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거의 ETF 수준이잖아요. 계속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보이니까요. 그래서 인기 좋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도 애플이 뭐 워낙 꾸준히 성장하다 보니까 21년도에는 테슬라는 보이지 않아요. ETF하고 애플이 보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게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올해 가장 많이 테슬라를 제치고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요. 무엇으로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니까 너도 나도 엔비디아 사드렸잖아요. 사실 엔비디아 뭐 이미 22년도부터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엔비디아로 수익을 많이 얻는 그런 모습이고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에도 그렇게 오르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채널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테슬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23년도에 엄청나게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계속 홀드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홀드했는지요. 제가 바이 앤 홀드를 외치니까. 그러다가 23년도 이 상반기 오르고 하반기에 멈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많이 올라갔다가 270까지 찍었다가 24년도 상반기 오면서 270에서 180, 160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160에서 180 한동안 오랫동안 테슬라가 안 올랐었어요. 딱 횡보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횡보하듯이 테슬라가 꽤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못 팔고, 그러니까 팔고 막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짜증을 막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올해 초에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오를 때에 자, 여기 테슬라 계속 바이 앤 홀드 하면서 계속 사모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180대, 200, 200대 계속 사모았다라면 결국은 올 하반기에 1등은 아니지만 결국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이 퍼포먼스 보여줬죠. 많이 산 사람이 개수가 많은 만큼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기존에도 테슬라를 갖고 있었고, 근데 결국은 전고점 뚫어버리고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많이 사모은 사람은 평단가도 내려가는데 거의 200대에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많이 사모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220에서 180 사이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때 사모은 사람들은요, 350의 사건, 380의 사건 계속 내려와서 평단가가 낮아지고 개수는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수량의 2배 가까이 뛰어버리는 거죠. 2배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2배만 뛰어도 자산이 얼마나 불어납니까? 여러분 그걸 3년으로 나누더라도요. 3년 동안 홀드해서 2배 이상 뛰어 올랐다? 근데 그게 개수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3년으로 나눠도 연간 30% 이상 상승률이 나오는 거예요. 3, 40%예요. 그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이 앤 홀드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요.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돼요. 절대 팔지 마시고요. 사모아 가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는 주식이 아니라 사모아야 된다. 언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타이밍을 우리가 오르는 걸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타이밍 재다가요 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메뚜기처럼 하다가 다 잃게 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 그랬는데 독보적이죠. 제가 말한 이 두 주식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투자의 교훈을 좀 얻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이 많은 인구 대국이 사람들이 소비를 이전처럼 하지 않다 보니까요, 중국이 뭐 거의 디플레 수준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워낙 이 인민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중국 당국에서요, 또 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로컬 어피셜들입니다. 자, 지방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지방 정부의 수장들, 높은 사람들 중에 이런 그 계급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정부의 그 채권 있죠. 채권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지방은행들도 중국 정부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채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이제 채권을 사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중국 정부가요 옛날에는 되게 까다롭게 놨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가지고 뭐 잘못 쓰기도 하고 또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옛날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옛날 그 시진핑이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중국 그 중간 관리들의 그 부패와 타락은요 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 채권 국가 채권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그 과정들을요 굉장히 심플파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 시장에 다양하게 돈이 좀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과정들을 편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돈을 쓸 수 있는 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쓸 수 있는 그 과정 자체를 쉽게 만들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또 그대로 쓸지 안 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현재는 뭐 소비나 또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뭐 주식 투자 이제 이런 걸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예 지금 이런 것들도요 하지도 못하게끔 이제 이 사실 그 전에 그래 돼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다 허락한다. 근데 설마 할까? 아마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중국 경제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들어서서 무역 분쟁 터지면 중국이 지금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 부동산 신화가 깨지는 걸 보고 지금은 뭐 아주 지금 현재 그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직접 투자도 워낙 많이 줄다 보니까 이 중국 내수적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 볼까 하는데 중국의 발버둥이 계속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중국은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선 이상 더 많이 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유럽의 테슬라 판매 데이터가 하나씩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요, 유럽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현재 데이터를 만든 자료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지금 이 현재 나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위에 나오지만 이 데이터가 UK, 영국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 스페인, 스위스랜드, 체크 리퍼블릭, 아이슬란드까지 해서 현재 유럽에서 거의 60% 이상의 판매를 종합한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Germany 빠졌죠?
프렌치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안 좋다는 소식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자체에서 지금 안 팔리니까 독일 자동차도요, 폭스바겐이랄지. 그러니까 독일은 뭐 아무리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쪽 데이터는 보이진 않지만 일단 그 제대로 나오지 않은 통계들을 제외하고서 현재 모일 수 있는 자료 한 유럽의 전체 60%에 해당되는 거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자, 일단 이게 누적 데이터입니다. 큐뮬레이티브 테슬라인데, 자, 일단 보라색을 한번 보시면요. 보라색 선이 이게 이번 4분기예요. 그리고 올해 3분기가 파란색입니다. 3분기 파란색 선 볼 수 있고, 그리고 2분기 보세요. 2분기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비교할 것은요, 결국 파란색 있죠. 파란색 3분기와 그리고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작년 4분기예요. 그거보다 높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누적으로 보니까 보라색이 끝에 보세요. 누적이니까 맨 끝을 보면 되거든요. 자, 어디가 가장 높이 있습니까? 자, 이 보라색이 가장 높은 데 위치해 있죠. 자, 그리고 초록색이 작년 4분기예요. 작년 4분기보다 높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정도면 뭐 마지막 주에 최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년 전 대비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데이터가. 그 다음 파란색. 지난 3분기랑 비교하더라도 3분기도 마지막에 올라왔지만, 자, 3분기보다 월등히 좋죠. 그러니까, 이번 4분기가 이 소위 60% 이상의 유럽 지역에서는 뭐 이게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에서 월등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보면요, 독일에서의 뭐 어떤 마이너스랄지, 또 프랑스의 마이너스랄지 이런 것들을요, 이런 나라에서 다 메이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흐름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데이터만 보더라도요, 유럽에 대해서 막 그렇게 걱정을 아주 심하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는요, 이게 이제 24년도와 23년도만 비교하는 이 누적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가 1년 전 대비 얼마만큼 지금 상승했는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노란색이 24년도, 초록색이 23년도입니다. 저 노란색 선, 올해께 작년보다 확실히 좋죠?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작년 대비 올해가 일단은 어찌됐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작년 대비 플러스다. 사실 올해가 자동차 판매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유럽 시장에서. 자, 물론 여기서 아직까지 지금 한 40%의 데이터가 종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 유럽에서 뭐 충분히 아무리 안 좋다 그러더라도 2분 이상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뭐 2분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자, 그렇다면 중국 쪽 데이터가 좋잖아요. 그 중국은 지금 확실히 좋거든요. 우리가 계속 중국은 살펴봐드리니까. 그 중국 쪽이 좋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가장 지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가 4분기에 굉장히 선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4분기 때의 데이터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뭐 이 월가의 기대치가 뭐 생각보다 뭐 마진이 안 좋고 또 다양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떨어지면요, 그건 정말 줍줍 찬스입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는요, 줍줍 찬스를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한 해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좋거든요. 이번 4분기 실적이 뭐 어떻고, 그러니까 이 딜리버리 인도량이 어떻든 간에 굉장히 지금 올 한 해가, 내년 한 해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 떨어지는 찬스가 오잖아요. 사실 기관들은 그때 더 사 모을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가면 좋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이 뭐 완전 월스트는 아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중국이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 X에다가 굉장히 재미난 짤을 올렸습니다. 자, 이 지금 짤이 조금 움직이는 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타클로스 이로 분장한 트럼프가요. 뒤에 선물을 한 바구니 싣고, 그러니까 선물을 뒤에 한참 싣고요. 이걸 타고 막 춤을 추는니다. 그러니까 손을 흔들면서 이제 말을 달리면서 선물을 갖고 내려가는데, 트럼프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미국 주식시장에 선물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선물을 뭐 한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이제 이 take over the government, take over the office,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선물을 잔뜩 싣고 이 트럼프 선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미국 주식에 선물을 주겠다라는 건데, 뭐 트럼프는 또 이런 쪽에 뭐 본인이 워낙 또 즉흥적으로도 잘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 주식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했더니 계속해서 자기가 뭐 미국 주식 부양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빨리 사라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모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최고의 수혜주인 테슬라가 지금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이렇게 선물까지 소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이상요. 트럼프가 이런 사진 직접 올리는 거는 아주 드뭅니다. 굉장히 그 유머스럽게 올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500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도요타가 트럼프 행정부에 또 $100만 기부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트럼프의 이 이너규레이션이죠. 취임식에 이 돈을 이제 $100만 다 이렇게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도요타도요. 트럼프 소위 이번에 임명식 트럼프의 그 취임식에요. $100만 도네이션 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 현대는 한다는 소식이 안 나왔는데요. 도요타가 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여러분, 왜 도요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자, 도요타는 당연히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가 옆에 완전 최측근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요타가 가장 또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타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냥 트럼프만 되었다라면 오히려 이들은 굉장히 안도했을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이제 덜 팔릴 거라는 생각이죠. 결국 내연차를 찾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내연차를 부양시키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연차들이 오히려 보조금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도요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된 것이 쾌재를 불렀겠죠. 근데 이제 아차 싶은 건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옆에 이 머스크가 있다라는 거야. 트럼프는 머스크를 왜 끼고 도냐, 무슨 머스크가 대통령이냐, 뭐 부통령이냐, 이렇게 언론들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나는 옆에 천재 같은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을 내 참모로 두는 걸 좋아한다 얘기했거든요. 트럼프가 그거 똑똑한 거예요. 옆에요, 멍청한 이 어시스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망쳐요. 이렇게 트럼프가 저렇게 머스크 같은 사람을 옆에 둘 수 있다? 사실 머스크는 뭐 천재 중에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최고 부자예요. 수많은 이런 최첨단 기업들을 몇 개나 거느리고 있어요. 스페이스X 거느리고 있죠. 테슬라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 갖고 있는 게 뉴럴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XAI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많습니까? 보링 컴퍼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소위 말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를 자기 옆에 두겠다? 이건요, 트럼프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들은 뭐 머스크가 대통령이다 그러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는 옆에 이런 스마트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금 권력을 머스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머스크가 이 도요타가 이 소위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서 잘 나가는 걸 보기 좋아하겠어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머스크의 조언을 충분히 받들 겁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미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미 벌써 머스크가 많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1기 행정부 때는요, 무조건 반대였어요. 왜냐? 그때 뭐 지식도 없었고, 그냥 비트코인은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뭐 말도 안 되는 뭐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우린 그런 쓰레기를 왜 갖고 있냐? 이런 수준이었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한번 낙마하고 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최측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부통령이랄지 주변에 뭐 경제부 쪽, 그다음에 상무부 이 이번에 대표 상무부 그 수장이 된 그분은 완전 비트코인 전문가거든요. 그분한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강의를요.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럼프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사라. 앞으로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옛날엔 내연차에 대해서 무조건 밀겠다 그랬는데 트럼프는 일단 이제 대통령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년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를 머스크에게 듣는 거예요. 야, 내연차 살리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전기차 살리는 게 좋으냐. 머스크는 지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고, 중국이 전기차 패권을 잡으려고 저렇게 달리는데, 우리가 내버려 두면 전기차 우리가 패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그렇고 내연차들을 빨리 잘 정리해서 전기차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머스크가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도 전기차로 내달려야 된다. 미래는 그렇게 바뀌어 갈 거다라는 걸 트럼프가 다 인지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도요타는 걱정스러운 거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100만 기부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트럼프 앞에서 잘 보일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CNN이 크리스마스 때에 자, 해야 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크리스마스 때에 뭔 얘기를 했냐면요. 참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세요. 자, CNN이 뭘 보도했냐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스페이스X 스타쉽. 자, 정말 어마어마했죠. 미국 사람들이 열광했는데 The most powerful rocket system ever built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로켓 시스템 중에 가장 강력한 로켓이다.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Maybe stunning spectacle이라고 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끝을 보세요. 그러나 라고 합니다. But its sonic booms have some scientists worried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소닉 붐을 일으키잖아요. 막 발사할 때 어마어마한 굉음을 일으키잖아요. 그 소닉 붐이 have some scientists worried. 과학자들을 조금 염려하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꼭 이렇게 스페이스X, 머스크의 기업에 대해서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언급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보고 하누카는 이 하누카 이브 아닙니까? 하누카 이브는요, 이 이제 유대인들의 또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명절이 있고 이런 건데, 자, 이럴 때에 굳이 이렇게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냐? CNN이나 이런 소위 이제 또 언론들이 머스크 행동들을 자꾸 요즘 비꼬던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머스크가 대통령이 됐다. 또 부통령은 안 보이고 머스크가 부통령이다. 그리고 또 머스크가 이거는 완전 이 퍼스트 레이디처럼 옆에 붙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꾸만 그걸 또 태클 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 자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머스크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짝 비꼬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좀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셀러브레이트 할 게 많고 또 이때 얼마나 여러분 기쁜 또 성탄절입니까? 모두가 아무리 좀 우울하고 아프더라도 이때는 좀 기쁜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꼭 이렇게 이 뒷다리 잡는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 이것과 곁들여서 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공매도들이 문제가 뭡니까? 매번 어떤 기업이 망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투자는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농부의 마음으로 길게 보고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건데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또 거품이 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길게 장기 투자를 보면서 좋은 기업을 함께 우리가 자금을 투여해서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요. 위대한 기업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열매를 같이 나눠 먹는 거라고요. 근데 꼭 공매도들은 뭐냐면요, 무조건 그냥 옛날에는 거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는데 요즘은요 그냥 망해라고 아예 그냥 너 죽어 이러면서 공매도를 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거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이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그 뭐 우격 다짐 아니면 분노의 표출, 그냥 헤이트리드죠. 그러니까 이 증오심을 표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난 테슬라 공매도들 보면요. 고등어랑 이 친구들 보세요. 매번 나와서 그냥 분노를 표출하고 가거든요. 그냥 뭐 머스크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그냥 독설을 퍼붓고 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 친구들은 테슬라에서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졌다는 건데, 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맞거든요. 본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항상 해야 그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더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크리스마스 때나 이때는요 좀 특별하게 여러분 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언론들의 행태들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스크가 지금 안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 트럼프 머스크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흘러나올 거니까 여러분 쓰잘데기 없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이 흔들릴 필요 없고,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테슬라의 본질은 완벽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바이 앤 홀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총교수였습니다.